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33일 되는 미국 대사관 책임이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어제 김남국이가 민주당을 탈당한다. 그래도 그냥 영구 탈당도 아니고 잠시 탈당한다. 진실을 밝히고 돌아오겠다. 김남국의 진실은 없습니다. 김남국의 모든 행위는 대국민 사기였고 농락이었습니다. 가난해서 라면 먹고 떨어진 신발 신고 호텔에서 못 자고 모텔에서 자고 등등 국민을 속여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재명 취지 똑같습니다. 이재명이가 국민에게 사기치고 거짓말을 했듯이 김남국이도 하는 짓이 이재명과 똑같습니다. 민주당이 하는 짓이 똑같습니다. 이런 놈들이 바로 국회에 앉아갖고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이들에게 뭔가 제어할 수 있는 제재장치가 없다는 게, 그래서 국민의회라도 만들어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위기상황으로 정치발 위기로 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툭 하면 잘못하면 탈당합니다. 탈당에 그걸 정치적으로 다 써먹습니다. 그리고 그 여론이 잠잠해지면 다시 복당시킵니다. 한두 분이 아닙니다. 7분. 이 장기술만 늘어가고 있는 저 민주당을 벼락불로 심판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그런 짓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국민의당 저 인간들도 벼락불을 맞아야 됩니다. 어떻게 악한 놈들이 칼춤을 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칼춤을 구경하고 있는 저 국민의당이야말로 진짜 국민들이 더 분노하고 분통 일어날 일입니다. 김남국의 코인파리가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정을 보라 그랬는데 그 앉아서 그 시간에도 코인을 사고 팔고 했다니까 이 정신적으로 심각하게 문제 있는 인간이고, 뭔가가 자기들끼리 서로 교신하고 일을 하고 그러지 않으면 저런 짓 못합니다. 돈에 환장한 놈들입니다. 이 자본 권력과 정치 권력은 분리되어야 된다 하는 말들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지금은 정치 권력을 장악하면 자본 권력까지 같이 장악하는 이런 병폐적 구조. 왜? 로비를 통해서 입법 발의를 해주면은 뒷돈이 들어옵니다. 뒷돈이. 이 뒷돈이 들어오는 걸 갖고 또 불을 축적하고, 이게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오늘 뉴스를 보니까 건감원에서 정권 거래했던 계좌 1,300개 정도 되는 계좌를 조사하겠다 그러는데, 국회의원들 전부 다 계좌 조사해야 돼. 보좌관들도 해야 돼. 보좌관. 비서관들도 해야 돼. 국회의원들 가족들도 다 해야 돼. 지금 제가 볼 때는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의원들이 권력에 눈이 먼 것보다도 이 돈에 눈이 멀어갖고 나라 앞일을 뒷전이고 오직 돈벌이에 정치 권력을 이용해 처먹고 있다. 이렇게밖에 국민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감원과 FIU 기타 등등 권력을 가진 자들의 모든 주변 계좌를 다 압수수색해서 그걸 나중에 국민에 공개해야 됩니다. 계좌의 흐름이 이상하고 뭉칫돈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들은 국민에게 공개를 해서, 그리고 수사에 들어가서 잘못됐으면 처벌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가 일본에다가 3천억 투자해서 후처리 가공하는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겠다. 이렇게 보도를 봤습니다. 반도체도 연합을 하지 않으면 생존하게 갈 수가 없어요. 독자 생존은 없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이런 것들은 수사고 구호에 불과합니다. 문재인이가 일본하고 전쟁을 하면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해갖고 우리에게 수출 금지를 하는 통에 반도체 시장이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문재인이가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는 시간에 대만과 대만 TSMC가 일본에다 공장을 짓고 엄청난 투자를 해서 지금 대만은 세계 1위 반도체 생산, 그 다음에 수입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1위 했던 게 다 뺏기게 되어서 추락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문재인이가 일본하고 싸우면서 일본의 도움을 받아야 될 여러 가지 반도체 기술적 도움을 받지 못해서 나락으로 빠졌다. 그래서 이번에 3천억 투자해서 일본에 공장을 짓게 되면은 한미일, 대만 4개국의 반도체 동맹이 굳건화되면서 삼성이 지금 처져 있던 부분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미일, 대만까지 반도체 동맹과 안보 동맹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굳건한 동맹 체제를 갖고 있으면 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홀로 있으면 반드시 맞습니다. 홀로 있으면 반드시 그 나라는 다칩니다. 그래서 한미일, 대만까지의 이 4개국의 반도체 동맹과 안보 동맹이 이어지려면 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치겠다는 이런 무리한 잘못된 전략, 심의 논리를 위해서 어떤
지역의 권력을 지형을 재편하겠다는 이 잘못된 전략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맹은 소중한 것이고, 특히 지금 한국과 미국의 한미동맹, 이 한미동맹 때문에 북한이 호시탐탐 한국을 노리고 있어도 천으로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을 일으키고 그게 1차 해방전쟁입니다. 2차 해방전쟁을 4.19 때 봤습니다. 4.19 때 그때 과연 학생들이 정권을 무너뜨리겠는가? 그때 김일성이가 2차 해방전쟁을 하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2차 해방전쟁은 남조선에서 서울 사태가 일어나면 반드시 내려온다. 그 2차 해방전쟁을 기획한 것이 바로 1980년 5월 8일 5월에 광주에서 일어났던 광주 사태를 기반으로 북한이 한 번 더 2차 해방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광주에서 10일 만에 불꽃이 꺼져서 해방전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언제라도 남한에서 대규모 사태가 일어나면 내려올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미군이 있더라도 내려오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군이 있는 이 한국, 여기는 무리하게 함부로 공격을 못합니다. 왜? 전 세계인들이 한국에 다 있기 때문에 공격하는 순간에 전 세계인의 적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못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계속하는 말은 미군 철거입니다. 이 미군 철거는 해방과 동시에 그때부터 써준 용어가 미군 철수도 아니고 미군 철거였습니다. 지금까지 미군 철거는 저 길 건너 아이들까지 미군 철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도 소중하지만 한미일 대만까지의 반도체 동맹, 안보 동맹 체제는 소중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어제 근무 쓰고 있는데 경찰관이 아저씨 여기서 뭐예요? 아니 경찰관 여기 왜 있는지 모르는 거 아니야? 저는 오늘 처음 왔어요. 무슨 왔냐니까 강원도에서 왔다. 강원도에서 파견해서 왔다는 거예요.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다둥이 아빠래 자기가 애기가 3명이래 3명. 그 다둥이 아빠인데 별로 혜택도 없고 혜택 받아야 되는 혜택이 없대. 내가 했다가 야 이거 말이야 공무원들은 정년이 보장되어 있고 월급이 딱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애기를 2명 이상 놓는 공무원들에게는 진급 특혜, 그 다음에 어떤 파견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특혜. 그래서 그런 특혜를 주면은 공무원들이 아기를 한 사람씩만 더 놔도 인구 지금 절벽에 큰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그 공무원의 그 얘기를 듣고 야 다둥이 아빠들 애기는 잘해줘야 된다. 근데 그 친구가 오늘은 서울 파견, 내일은 강원도 다시 갔다가 민주노총이 데모한다가 또 서울로 다시 왔다가 5.18 이제 강규에 간대요. 내가 들어본 게 참 힘든 직업이야. 근데 그 경찰이 하는 말이 우리 경찰관들이 시험 쳐서 진급하는 거 말고 특진 이런 거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경찰은 도둑놈, 나쁜 놈 많이 잡는 게 제일 아닌 얘기죠. 그렇지. 경찰이 최고 큰 건 치안 유지 아니야, 치안. 나쁜 놈, 도둑놈 많이 잡으면은 특진을 잘 줘서 그런 사람들이 진급되게 그것도 정말 좋은 말이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또 하나 더 나가서 경찰관 이제 시험 치는데 영어 시험 맞췄으면 좋겠다. 영어 시험 치는데 가해비가 너무 많이 든대요. 그래서 영어 잘하는 사람 뽑으면 될 건데 왜 전 공무원들에게 다 영어 시험 치게 해서 가해비를 많이 들게 만드는가? 그것도 들어본 게 일리가 있는 소리예요. 영어가 꼭 필요하면은 영어 잘하는 사람 채용하면 되니까 뭔가 여러 가지 변화시킬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또 경찰의 제도 혁신을 하는 모 교수님께 제가 연락을 해서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해 주시라. 어제 보니까 참 경찰관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 전투경찰 의경이 없으니까, 의무경찰이 없으니까 결혼한 저런 사람들이 이제 저 나쁜 놈들, 거북이는 그런 놈들한테 이거 가서 뭘 하려니까 참 힘들겠어요. 근데 문제는 군인도 없는데 뭐 의무경찰이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군대가 없어갖고, 군대 갈 자원이 없어갖고 군단이 없어지고 하는데 얼마 전에 8군단이 없어졌습니다. 동해안에 뭐 사단도 없어지고, 지금 저 경기도 연천 뭐 여러 지역에 사단들이 다 빠지면서 강원도 하천 군사도시 아니에요. 군인 없어져서 하천은 군인 때문에 먹고 살았는데 이제 군인이 없어져. 그래서 그 하천 시골은 지금 이제는 폐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군인 아저씨들, 경찰 아저씨들, 또 그리고 공무원들은 2명 이상 아기를 얻는 사람에게는 국가가 주는 여러 가지 혜택 중에 진급 혜택, 그 다음에 뭐 막 이동하는 그런 부분에서 가급적이면은 이동을 안 하고 한 자리에서 애들 기르고 할 수 있게끔, 그래서 4명 놓으면 또 더 혜택을 주고, 이러면은 그 인구 절벽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왜?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들과 직장인들은 아기를 좀 더 낳아야 됩니다. 정년도 보장이 안 되고 직업도 없고 하는 사람들은
앞날에 보니까 절벽, 희망이 없기 때문에 아기를, 뭐 결혼도 그렇고 아기를 놓을 꿈을 못 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바로 그런 정책이 시행이 들어가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딱 그런 것도 좀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요즘은 공무원들이 위아 서빙,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고 국가 위에 군림하면서 만만디에 만만디. 채워라 내워라. 공무원 국가 시기는 돌아라. 내가 정년까지는 막 만국 월급 받고 인구가 줄어든다. I don't care. 나하고 상관없어. 그래서 뭔가 차이가 있어야 돼. 차별이 아니고 차이가 있어야 돼. 애기 많이 넣는 사람에게는 뭔가 대우를 해야 된다. 왜? 이 시대에 애기가 필요하니까. 그 도둑놈 많이 잡고 나쁜 놈 많이 잡고 간첩 잡고 하니까 특진을 줘야 돼. 왜? 남들보다 몸을 날려서 그 도둑 잡고 할 때 얼마나 뭘 걸어놓고 안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특진을 해줘야 돼. 시험 쳐서 하는 거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시험 쳐서 책상벌에 공부해서 지급시키는 거 이거 그만해야 돼. 이거 백종원이가 예산에 가서 뭐 인구를 올리고 많은 일을 했다 그래. 그리고 백종원이가 하는 말이 있어. 나 책 안 읽는데. 왜? 책을 읽으면은 남이 한 거 그냥 그대로 답습한다. 이거. 무한한 상상력으로 나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창조를 한다. 그래서 충청도 예산인가 위에 백종원의 고향인데 인구도 늘었대. 가서 시장도 경기도 활성화시키고 그렇습니다. 공부 잘하는 놈들이 뭐 하는 것도 있지만은 서울대학 보세요. 서울대학 오늘날 서울대학이 대한민국 이념을 갈등화시키고 양극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게 서울대학이에요. 서울대 법대고 뭐 졸업해갖고 국가 국민을 위해서 뭐 했다는 인간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산업공상 이 병폐적인 이 부분을 반드시 뭔가 실용적인 부분으로 계획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 그래서 좀 실용적으로 계획하시라. 민주당과 좌파들은 모든 게 실용 우선이고 몸 우선이고 행동 우선이고 김대중이 그러잖아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양심이 아니라고. 몸으로 행동하라. 모든 걸 행동하라. 양심도 행동하라. 우파들처럼 책상벌이에서 글 쓰고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런 자들에게 계속 방점을 주고 하니까 나라가 문약해지고 썩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국민의힘당이 그렇게 문약해지고 썩어가는 것입니다. 책상벌이에서 판사, 검사, 판사한 사람들이 가서 지금 하는 거 봐. 이해창, 황우여, 지금 김기현 판사한 사람들은 기력이 없어. 기력이. 늘 행동하지 않고 쭉 앉아갖고 그랬어요 저랬어요 하다가 자고 오면 고민하다가 판결하는 판사하신 분들은 변호사네. 정치하지 말라고. 이 난세의 정치판에 판사가 들어오면 안 돼요. 김강국은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 그리고 민주당의 꼼수 탈당 반드시 처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걸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힘당, 저 무능한 국민의힘당도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행동하는 자를 우대해야 된다. 보수우파, 국민의힘당, 대통령실 다 행동하는 자, 행동해본 자들을 자리에 앉혀야 된다. 문약한 데를 앉혀놓으면 해결 못합니다. 왜? 이 난세. 평시는 몰라도 난세는 그렇게 해야 된다. 어젯밤에는 동창화제 밤을 지샜습니다. 우리 파워도 와서 밤을 샜는데 아침 일찍 우리 송화제 언제나 변함없이 아침 초소의 문을 열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유튜브 지키고 있는 우리 미경님, 자유, 한각희님, 심바, 안젤로니님, 예,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한 주 건강히 지내십시오. 감사합니다.